지난번 재판에서 그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인데요.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 바꿨습니다." 이런 식의. 그러자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남편은 진술 번복하지 않았다." 하면서 옥중 편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변호인은 바꿨다고 그러는데 부인은 바꾸지 않았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이 열린 거였는데 어제 그 재판 과정이 있기 전에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들을 해임시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물어보는 거죠. 이화영 전 지사한테 "해임시킨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화영 전 지사가 "전 해임 안 시켰는데요. 제 뜻이 아닌데요." 이러자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방청석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당신 똑바로 정신 차려라." 자,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을 지금부터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이 상황들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니까요. 아마 질문들 있으면 여러분도 좀 지금 문자 통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 저희가 익명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법정에서의 일들이 굉장한 화제였습니다. 일단 그 변호사들, 법무법인 해광이라고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쭉 같이 일해왔던 곳인데 해임을 네. 결정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어제 재판정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그래서 되게 황당한데요. 예. 일단은 저희 사건이 한 10개월을 가면서 굴곡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뇌물죄로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그러고는 갑자기 또 추가로 남북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돼가지고 이재명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게 대납했다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가더라고요. 예. 근데 재판정에서 일관되게 저희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서 계속 재판을 참관을 했었는데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나서 거기서 무슨 문건이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그 김성태 회장님이 자기가 증인으로 나와서 법정에서 쓰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나오시더니만 뭐 이재명 대표님을 방북시키기 위해서 자기네가 대납을 했고 300만 불을 보냈고 경기도에서 하는 스마트팜 대납을 위해서 또 500만 불을 보냈다고 증언을 일관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저희 이제 변호사의 반박 신문이 있어야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법정에 갔었는데 예. 갑자기 비공개로 이 재판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음. 국정원 문건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행이 오래됐고 저희는 왔어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제2의 유동근이 드디어 뭐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 하면서 막 다다다닥 나오더라고요. 제2의 유동규, 이화영 이런 식으로. 예. 네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랬더니 뭐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화영 본인이 지금껏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무슨 증언을 할 건데요?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재명 방북을 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 본인하고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변호사 입이 곧 이화영 입인데 네.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만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예. 뭐 검찰에서 그게 뭐 안 됐고 부담스러우시면은 그냥 법정에서 안 세우고 증인으로 안 세우고 저거를 하겠대요. 뭐죠? 변호인 진술서로 대처하겠다고 잘 된 일이죠 이러더라고요. 변호사가. 예. 그래서 저는 변호인 진술서? 이렇게 저는 잘 법률을 몰라서 봤더니 이거는 이화영의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변호인 진술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자기는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의 입장에 하고 본인의 입장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를 찾아갔어요. 구치소로. 예. 이제 그 접견 변호사랑. 아, 이화영 남편을 만나러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예, 예. 접견 직접 변호사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당신 진짜로 이재명 대표한테 네. 보고했다고 진술 번복한 거 맞아요라고 물어보고 싶으셔서. 예. 네네. 그랬더니만 그 접견 변호사가 기다리셨다가 그 옥중 편지를 써서 주신 거예요. 아, 거기, 그게 바로 주말에 발표된 그 옥중 편지요. 네, 예. 예, 예. 거기 보면 분명히 본인은 보고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대납 사실도 없고. 예. 다만 뭐 이렇게 사석에서 뭐 북한 사람 많이 하니까 뭐 좀 신경 써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다. 본인이 이렇게 아닌데 당신 거기서 그거를 발표하는 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진술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언론에다 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옥중 편지를 공개하셨죠? 예. 네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 말을 안 듣고 본인의 뜻하고 의사가 반대되고 있어가지고 법원에다가 해임 그 서류 내러 갔더니 네. 저는 제가 그 선임을 계약을 했었거든요. 예, 변호사 그래서- 사무실과 예. 그랬더니만 어제 재판장님께서는 또 판사님께서는 본인이 선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 하고서 이부지사.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그리고-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네. 들으면서 쭉 말씀드리면서 궁금했던 점 여쭐게요. 네, 옥중 편지를 받으러 가서 남편 만나신 거죠? 저는 못 만나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저는- 왜 못 만나시고 그냥 편지만 전달받으셨어요? 아니 전 변호사가 아니니까 본인은 못 만나죠. 아, 그거 모르세요? 면회를 하러 면회는 갔지만 되는데, 네네. 네,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직접 면회 신청을 아시잖아요.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편지만 받고 네. 그 편지 외에 어떤 다른 의사 그 부분도 좀 정확히 받으셨어요? 전달 받으셨어요? 아니 본인은 이제 제가 그런 예. 거 신문에 난 거를 스크랩해서 그 접견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예. 당신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랬더니 너무 당황해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남편이 말이 네, 안 된다. 그래서 그 옥중 편지를 그 자리에서 써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런 사실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응. 그러면은 변호사는 이 남편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와 오래 같이 해온 변호사들 아닙니까? 그 법무법인이.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이 그게 아니란 게 분명하다면 그게 맞다라는 진술 번복한 게 맞다라는 그런 내용을 재판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의뢰인의 의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서 예. 그거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변호사 사무실도 저기 지금 가서 검찰에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서 변호사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때 뭐 증거 유출이 나갔고 녹취록이 나가서 저희를 도와주셨던 현 변호사님도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현근택 변호사. 예. 네네. 이제 이분은 물론 그 법무법인 소속 아니시죠? 네네. 예, 별개입니다. 본인도 6시간 뭐 이상 그 조사를 받고 자기네 직원들도 지금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거를 제가 알았어요. 예. 그래서 아마 본인은 저 이화영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아마 좀 마음에 두시고 또 하나는 이분이 뇌물죄가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예. 처음에 저한테 이 뇌물죄 이 부분은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자금법을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은 검찰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하면은 쌍방울의 진술이 또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뭐 검찰이랑 잘 가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랑 그러면서- 잘 가야 된다. 그래서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하지도 않은 이유를 여기다가 덮어씌우고 결국은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잠시만요. 지금 어, 이제 시간은 제한이 돼 있는데 하실 말씀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연이. 그래서 제가 중간에 부득이하게 조금 질문을 네, 끼어들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럼 어, 변호사 사무실 그 지금 해임하신 그 변호사 법무법인이 뭔가 검찰로부터 약점을 잡혀서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변호사 사무실이 지금 꾸며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꾸며낸 거라기보다는요. 예. 저희 남편이 지금 강압적으로 계속 매일 가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뇌물죄 이상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서 예. 그러면서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가 이재명 방북 그거를 불면은 예.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리고 본인도 이분은 굉장히 사건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감형을 해줄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변호사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간에 검찰이 회유를 했다고 지금 부인께서는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화영 전 지사가 진술 번복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선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왜 그러면은 처음부터 재판정에서 안 해보셨잖아요. 예.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일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지사가 그런 예. 네, 근데 갑자기 비공개 재판이 되고 나서 저희는 안 갔는데 기자들은 그날 다 갔었나 봐요. 그러면서 검찰이 그대로 브리핑을 해주셨대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게 그대로 뭐 알겠습니다. 이화영 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네. 피해 사실 유포예요, 검찰에. 그 그리고 만약 지금 사모님, 그러니까 우리 부인의 생각과 이화영 전 부지사 남편의 생각이 같다면 어제 법정에서 그 변호사 해임 문제를 두고 다툴 이유는 없었을 텐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는 변호사와 뜻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해임에 대해 이렇게 부정하고 계신다면, 동의하지 않고 계신다면? 아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은 모르셔요. 그잖아요. 안에 갇혀서 뭘 알겠어요.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본인한테. 그리고 본인이 좀 판단을 하고 예. 일단은 변호사의 입이 당신의 입이니까 당신이 옥중평지로도 지금 아니라고 했던 부분이 검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자, 시간이 이거는 조금 당에 뭐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제가 검찰이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그래서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들 이런 것들을 예.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알겠습니다. 탄원서도 냈고 그랬습니다. 양심 선언을 남편이 좀 재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네. 여기까지 오늘 입장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입니다. 제가 익명으로 지금 연결을 했는데요. 좀 급하게 그냥 본인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화영 전 지사 이야기는 들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 그 소동의 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주인공이었던 부인은 어떤 생각이신가를 좀 먼저 들었는데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